매년 그래 매년 보면 어떤 추세냐면 항상 방학 때 좀 들었다가 그 다음에 학기 시작하면 보통 지금쯤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 많고요. 그랬다가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부랴부랴 한뭐 7월달, 8월달 막 이럴 때 또 다시 듣고 막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수험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밸런스를 안 깨는 거야. 뭐 하나 올인하면 그거 잘 될 것 같잖아. 자기가 뭐 가령 탐구 과목 하나가 좀 약해. 그래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한 달만 딱 하면 엄청 오를 것 같거든. 그거 진짜 찔끔 오르고요. 그거 집중적으로 하면 그 집중적으로 하는 동안에 다른 거 그냥 막 다 떨어져. 이때까지 쌓았던 거 다 떨어져. 이게 현실이야. 제일 가장 나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알겠죠? 저는 뭐 재수종합반 수업 지금도 하고 있고, 재수종합반 담임교육도 했고 몇십 년 했잖아. 몇십 년 했는데 뭐 한두 번 보겠네. 케이스를 한두 번 보겠어요.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가끔 가다가 기침을 막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부터 하면 돼요? 이제 봐봐요. 연속 들어왔죠. 연속. 어디까지 했냐? 요거 연속 들어간다?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요거 하면 되지. 자, 페이지 89페이지 펴봅시다. 89페이지. 아, 맞다. 네네, 그거. 혹시 중앙대 그 얘기 했나요? 전혀? 중앙대 논술 전형 중에 정식으로 발표됐던 데 보니까 중앙대 논술 전형 중에 저기가 있어요. 창의형이라고 있거든요. 창의형, 뭐 인원은 일반형 논술보다 좀 많이 작아요. 많이 작긴 한데 되게 파격적인 게 대상이 재수생은 안 돼요. 재학생만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어요. 의대 9명, 약대 5명. 그렇게 해도 소송 안 걸리나? 신기하죠? 네. 재학생만 돼요. 금정고시 출신도 안 돼요. 참고하세요. 참고. 알겠죠? 경쟁률은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뜻이 있는 학생은 중앙대 치려고 하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왜 중복 지원이 되냐면 그 창의형 논술은 수능 전에 봐요. 수능 전에 보고 그 다음에 일반형 논술은 또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논술에서 의대 9명이면 작은 거 아니거든요. 약대도 5명이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논술에서는. 그래 작지 않아요. 자, 89페이지 병인의 문제요. 페이지 89페이지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봐봐요. 문제 1번. 다음 제시문 읽고. 제시문이 뭐예요? 이건 뭔가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극한. 논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극한 문제들이 이렇게 범위를 찾아가지고 샌드위치 정리로 푸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밑에 문제 봅시다. A가 A,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양수,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 인 직선이 누구하고 다시 y 이퀄 x분의 1하고 안접하고 만나요. 안접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하지 않고 이 직선이 다시 누구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을 Q, P,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y 이퀄 x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 중에서 a가 아닌 점, 또 다른 교점이죠. B.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점은 오고요. 지금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읽고 지금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요. 이거 지금 이 상태의 그림을 그려봐. 살짝 고민되는 게 있겠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죠? 그랬는데 어떤 고민이 살짝 돼요? A점하고 B점하고 위치가 그죠? 약간 고민되죠? 봐봐요. 여기가 A점일 수 있고 반대로 여기가 B고 대신에 여기가 B고 여기가 A일 수도 있죠. 알겠지? 위치에 관한 얘기가 조금 고민될 거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요. 자, 1-1번 1-1번은 간단하거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AB가 성분 AB가요 2분의 1의 PQ 이거 1대 삼각형 곱비교 넓이를 구하라. A에 관한 식으로 구하라는 거겠죠. 자, 근데요 잠깐만 이거 봐봐요. 우리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변수로 둘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고민되는 거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고민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요. 기울기를 m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 식이요 이 점의 좌표가 다시 요 직선하고 곡선하고 y 이퀄 x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 기울기 m으로 둔다고 살짝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 봐봐. 이거 하고 y 이퀄 x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 이 둘의 교점에 x좌표를 a 말고 또 다른 하나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써요. m과 a로 표현되겠죠. 이거 n과 a로 표현되겠죠. 그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변수로 두고요. 얘도 변수로 두고 얘가 왜 변수냐 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변하면 교점의 위치도 변하니까 얘도 변수입니다. 맞죠? 이렇게 두고 푸는 거. 자, 이 중에 어떤 선택이 조금 더 편할까요? 식이 덜 복잡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항상. 알았죠? 어느 쪽이 좀 더 덜 복잡해요? 이거 벌써 마음에 안 들죠? 이거 풀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거보다는 이렇게 두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변수를 잡더라도 편하게 잡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관계 찾아야죠. 관계.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해봐. 지금 P 좌표, Q 좌표 일단 A, B로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 OPQ의 넓이를 일단 B를 포함한 식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A와 B를 관계식을 찾아서 B를 죽이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자, 다 하셨나요? 다 했어? 왜 막힌 거야? 왜 막힌지 생각해봐. 왜 막혔어? 어디서 막힌 거야? 아니 순서는 뻔하잖아요. 지금 A, B로 일단 A, B로 표현을 한 다음에 A와 B의 관계식 이 문제만의 특이한 조건을 반영을 해가지고 A, B 간의 관계식을 반영을 해서 다시 문자 B 소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같이 봅시다. 네, 봐요. 첫 번째. 일단 먼저요. 직선 AB는 구해야겠네요. A와 B를 이렇게 놓았을 때 직선 AB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기울기요. 이렇게 있죠. B-A분의 그 다음에 B분의 1 A분의 1 됐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요거는 A와 B의 위치에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아래 위로 A, B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AB분의 1이죠.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A, A분의 1이라고 하고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오죠. 이게 직선 AB입니다. 자, 직선 AB에서 y절편이 x = 0일 때 값이니까 y절편 구하시면 이거고요. 따라서 P의 좌표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일 때 x 값이 이거니까 x절편이 이겁니다. 그래서 P와 Q가 이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면적은 A와 B 중에 누가 크고 작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식은 똑같죠. 봐봐요. 2분의 1 곱하기 x절편 곱하기 y절편 됐죠?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이 문제의 조건인 요 조건을 반영을 하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봤더니 AB 요 길이 돼. 그 다음에 PQ 이게 1대2라는 거 아니에요. 1대2. 근데 이게 삼각형 닮음으로 푸는 게 더 낫거든요. 이게 물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닮았잖아요. 봐봐요.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길이가요.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같으니까요. 따라서 요 길이는 뭐예요? 절대값 B 마이너스 A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요 비율이에요. 이렇습니다. PQ분의 AB의 비율은요. 결국은 요 밑변 OQ분의 요거 A 여기를 A2 프라임, B2 프라임이라고 하면 A2 프라임, B2 프라임 길이랑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랑 같잖아요. 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OQ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이 2대 1이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OQ는 뭐예요? 2배의 A 프라임, B 프라임 되겠죠. 자, 이 길이가 바로 절대값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OQ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A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풀리겠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로 나뉘었고요. 이제 반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라면 A 플러스 B는요 2B 마이너스 2A가 돼서 따라서 B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B는 3A가 되겠죠. B 이퀄 3A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3A 그 다음 A분의 1 더하기 3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 전개하고 갈까? 이게 더 낫겠다. 이거 예쁘게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요. 2분의 1에 봐요. 이렇게 하면 A분의 B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분의 A죠.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 말고 있잖아. 이렇게 둘이 하고 이렇게 둘이 하면 1 더하기 1에서 2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더 편하네. 따라서 SA는요 2분의 1에 A분의 3A 더하기 3A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야? 15, 16, 8 3분의 8이네. 상수 나오네요. 상수.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달라지는 거 봅시다. 사실 안 달라질 게 뻔하긴 하죠. A와 B가 서로 바뀌어도 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게 뻔하긴 한데 그래도 확인해보자. 봐봐요. 여기로 넘어가면 3B는 A 해서 B는 3분의 1A요. 3분의 A요. 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SA는요. 되겠죠. 그 다음 B분의 1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똑같네요.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알겠죠? 됐지? 네. 반성 어? 왜 맡긴 거야? 어디에서 맡긴 거예요? 어? 이메일? 이건
지금 기립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럼 불편하니까 그냥 어차피 이게 내분점에 관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내분점에 관한 얘기니까 x좌표끼리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 1-2번. AB의 길이가 1입니다. 1-2번 타이틀 좀 그려볼까? 자, 1-2번 10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10분. 야, 푸는 사람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줘. 아, 왜? 지금 몇 명이야? 거의 10명도 넘는데 뭐 10몇 명이 되는데 한 명이라도 풀면 되는 건데 한 명이라도 풀어보자. 이 해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문제 어려웠대요. 되게 어려웠대요. 되게 기억나요? 이 문제 어려웠다고 막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풀기는 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지를 보니까 내가 푼 거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 인석 좀 풀어봐봐. 응?
이게 왜 어려워요? B가 예쁘게 툭지가 않죠? 아까 앞에 문제처럼 B를 A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표현하려고 해도 B에 관한 4차 방식 나오니까 해결이 안 돼요. 더럽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아까 위험해. 요 예문 설명한 거 확인시켜주세요. 식으로. 무한대로 가네. 또 영어로 갈 때. 영어로 갈 때는. 거의 다 풀었네. 나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줘야겠다. 학생이 있네요. 물론 5% 부족한데 봐줄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풀리고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아까 이 목적식 이거였잖아요. SA가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A분의 B나 B분의 A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정해지면 이 전체가 정해지는 거지. 이거의 역수가 얘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변수를 A분의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분의 B. A분의 B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요 두 개 관계식이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건데, 요거 쭉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씌우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죠. 이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A-B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A분의 B 또는 B분의 A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자,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B분의 A를 만들어 볼게요. 양변에 B로 나눠요. 이렇게 되죠. 또 이 식에서 A분의 B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양변에 A로 나누면 되겠죠.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B보다 작을 때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B분의 A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A로 나눠요.
b로 나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있죠. 그 다음에 a로 나눠요. a분의 b를 만들어 봅시다.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봐요. 자, 이 식에서는 b분의 a라고 하는 식이 1이라고 하는 길이에 대해서 요만큼이 추가되어 있는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에서는 a분의 b가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면 이 똑같은 식의 요식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런 크기를 가진 애예요. 그 다음 이 식에서도 b분의 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1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b 제곱 플러스 1분의 a가 돼요. 그 다음 이 식에서는 a분의 b가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뒷부분에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식만 어떻게 정리되면 된다. 그런 건데, 자, 봐봐요. 일단 먼저 이 두 식 보세요. 이 두 식. 이렇게 두 식을 보시면 b분의 a가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a 이거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런데 요 식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얘는 a가 0으로 가게 되면 a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으로 되겠죠. 봐봐요. 루트에 얘는 어떤 크기를 가져요? 1보다 작죠. 왜? 분모가 어쨌든 1보다 큰 애기 때문에 1보다 작아요. 0보다는 크고요. 이거의 각 변에다가 a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샌드위치 정리를 보여주는 게 답이니까 이렇게. 그럼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루트에 a 제곱 b 제곱 플러스 1분의 a가 뭐가 돼요?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 이 값이 0이죠. 얘는 극한 상태에서는 분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이 돼요. 됐지? 따라서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요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요. 요거 b분의 a가 어디로 갑니까? b분의 a가 이 케이스는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죠. 이거. 됐지? 아니? 그 다음 또 가요.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두 개 보세요. 여기에서는 a분의 b가요. a가 b보다 클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로 나눴을 때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에 딱 요 값이에요. 요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 값의 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봐봐요. 이번에는 루트에 자 이건데 얘는 뭐보다 작으냐 하면 얘보다 작아요. ab분의 b보다 작아요. 왜?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값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여기 극한을 취합니다.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요. 이거 a분의 1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니까요. 얘도 0으로 가겠죠. 아시겠죠? 네. 따라서 리미트 이번에 a가 무한대로 갈 때 누구의 극한값? b a분의 b의 극한값이 a분의 b a분의 b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결론 이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b분의 a가 1로 가니까 a분의 b도 1로 가겠죠. 2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 양이 무한대로 갈 때도 이게 1로 가고 이것도 1로 가고 이게 1로 가니까 답이 달립니다. 알겠죠? 어렵죠? 어? 자 저는 그때 그냥 이거 풀어봤는데